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개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BMW 그룹 이야기입니다. BMW 그룹이 2020년 5월 2021년 5월 지난 12일부터 연례 총회에서 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억 톤 이상을 줄일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행 중에는 물론 이거 생산 및 재활용과 같은 요소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억 원의 CO2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재 추출 및 생산에서 사용 단계 및 수명 종료, 재활용까지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차량의 CO2 발자국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제품에서 배출량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50%를 배터리 전기차로 바꿀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10년 동안에는 총 1000만 대의 배터리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동화 계획을 발표할 때 미니 브랜드나 빠르면 2027년에 이 배터리 전기차 점유율이 최소 50%에 도달할 예정이며 30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사이클이라고 이 방향이 어떻게 보면 즉 노이에 클라스라고 즉 더뉴 클래스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1960년대에도 그랬듯이 대담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터리 제조업체는 녹색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 개념과 전지 화학 자체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첫 번째로 구체적인 예로서는 BMW는 지금 곧 출시될 iX의 배터리 하우징인 30% 배터리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 자체에 사용되는 니켈의 50%는 2차 재료로 사용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재활용은 이제 미래 자동차 디자인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재활용하려면 가능한 한 순수한 형태로 재료를 추출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철을 새 자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철 바디를 재활용하려면 사자나 Y랑이 하리스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케이블의 구리와 강철과 혼합이 되면 생성된 2차 강철은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의 높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케이블 하네스는 다른 측면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억 톤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 이야기입니다. 이 웨이모와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 부분인 크루즈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를 앞두고 관련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모와 크루즈는요,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승차 및 배송 요금 관련 허가 신청서를 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다양한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온 만큼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를 펼치게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차량 관리군요. 지난 1월 19일 웨이모, 그다음 3월 29일 크루즈가 관련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신청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웨이모는 2019년부터 피닉스 교외에서 앱을 이용한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해왔고 약 8만 3천 마일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너럴 모터스, 혼다, 소프트뱅크 등이 후원하는 크루즈는요, 사업 초기에는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누적 주행거리만 320만 킬로미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이제 앞서 데이터를 확보해 왔던 만큼 상용화 서비스에 한 발 더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에는요, 초기에는 탑승자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제한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서는 조수석에 관리자를 탑승시키고 도심 지역에서는 시속 65km를 넘지 않도록 주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탑승자가 비상정지 버튼 눌러 자율주행 기능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ZF와 그 다음에 모빌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회사가요, 이 몇 년 동안 도요타의 여러 차량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발표를 했고요. 모빌아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카메라를 제조하는 ZF의 중거리 레이더 게인 21을 도요타에 공급하고 도요타 자동차의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합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요, 컴퓨터 비전 및 머신러닝 기반의 센싱 기능, 로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매핑의 현지화, 차선 유지와 추적 등 차량 제어 기술 등을 도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그래서 이번 이 두 회사가 처음으로 도요타의 ADAS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으로 양산의 안전기술이 사용되는 영역을 확대하고 세계 도로의 안전과 운전자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하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람보르기니 이야기입니다. 람보르기니가 2024년까지 전기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열린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람보르기니의 핵심 모델의 전기화 및 본사 공장의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디오지오네 코르 타우리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요, 람보르기니는 제품의 전기화를 추진함에 있어 최고의 성능과 드라이빙을 다이내믹을 구현이라는 람보르기니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를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있는 최적의 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단계로 진행이 된다 하고요. 그래서 우선 람보르기니는 브랜드 DNA를 담아 역사적인 모델들을 오마주한 모델들을 출시할 계획이며 동시에 두 종의 새로운 V12 모델을 내년 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2023년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며 계획이고 2024년까지 모델 라인업에 대한 장기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50%를 줄이는 것도 목표를 삼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전환을 위해서 4년간 총 15억 유로의 연구 개발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사실 이게 전기화 전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람보르기니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360도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고성능의 끝판왕이 람보르기니도 이제 전기화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해서 이제 이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독일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내년에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달리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나 화물 운송 차량 같은 형태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특정 고정 구간에서 도로 교통에 섞여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하원은요, 지난 20일 일반 도로의 특정 고정 구간에서 이른바 완전 자율주행에서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관리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연방 상원에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4단계는 뭐 아시다시피 사람의 감시 없이 컴퓨터가 완전히 자동차의 제어 권한으로 넘겨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상 항에만 시스템이 자동차를 길가에 멈춰야 하고요. 독일 교통부는 이 기술을 셔틀버스 운행이나 화물 운송 차량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 부지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야 운행이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굳이 뭐 따로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방하원은 이와 함께 2023년까지 20억 유로를 들여 고속도로와 지역 1000곳에 전기차를 위한 급속 충전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법안도 통과를 시켰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유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생활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